자, 우리 4장에 있는 자가진단 우리 문장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개 지문으로 나와 있죠. 보험업법하고 우리 협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수인증 설계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번 보니까,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설계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해서 벌금형에 처해지며 우리가 징역에는 처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무자격자 뭐죠?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벌금형도 처해지게 됩니다. 자, 2번 보니까 생명보험 모집 관한 연소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연소과정 이수 후에 2년 이내의 자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 보면 여러분들 설계사 등록이에요. 자, 설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입 설계사와 우리가 경력 설계사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신입 설계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20시간 이상의 교육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경력 설계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 생명보험 또는 재산보험 업무와 관련된 경력에 1년 이상 경력을 요하는 거고, 최근 3년 이내에, 자, 이런 자들은 뭐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수과정 거친 후에 유효기간은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대리점이죠. 자, 대리점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다른 요건은 다 똑같은데, 요 이제 경력 요건과 관련돼서 4년 중 2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1년이 아니고 유예 기간이 이제 2년을 뒀다. 요게 이제 대리점과 관련된 부분이죠. 요게 이제 대리점의 특징이에요. 대리점과 설계사의 등록 요건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함께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3번 보니까 우리 대리점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1명 이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생명보험 공정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여 승환계약을 체결한 자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사가 못 되는 자는 여러분들 보험업법 위반자예요. 아셨죠? 다른 규정 위반자는 괜찮습니다. 자, 우리 5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소속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거죠. 금융감독원에 등록되는 자는 여러분들 보험중개사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우리 6번. 자,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에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소라고 한다. 자, 우리 등록과 말소는 우리가 금융위원회 또는 생명보험협회하고의 관계인 거고, 위촉, 해촉과 관련된 부분들은 설계사와 회사와의 관계인 거죠. 자, 우리 해촉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말소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는 여러분들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그래서 등록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자들은 여러분들 어디에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들을 누가 대신해요? 우리가 생명보험협회에서 대신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이외에 우리가 이제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위에 등록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해요? 우리가 금감원에서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이 개입되는 곳은 우리가 보험중개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8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일사전속주의, 그죠? 설계사도 한 군데만 돼야 되는 거지 여러 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9번. 자,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 7일 이전에 영업보증금을 생명보험협회에 예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은 우리가 금감원이죠. 항상 금감원 라인을 탄다. 자, 우리 10번. 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안내 및 설명 모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은행 홈페이지 가면은 보험상품 다 나옵니다. 자, 우리 11번. 자, 은행법에 있어 설립된 금융기관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서 보험 모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방카슈랑스는 여러분들 전화라든지 이런 통신 판매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면 판매, 점포 내에서 반드시 대면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통신 판매를 허용하는 그런 방카 조직이 있죠.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 거기는 돼요. 근데 그거 이외들은 다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12번. 자, 보험 안내조례와 관련된 그런 위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0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 처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벌칙 규정과 관련돼서 무자격자는 우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별이익과 관련된 특별이익 위반자와 관련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뒤쪽에서 공부하게 될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해지도록 법적 우리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뭐 판매할 때 불안전 판매라든지 모집 질서 위반이라든지 기타 보험 안내 자료 위반, 설명 위반 뭐 이런 것들은 보험업법에서 여러분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13번 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각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전문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설명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전문 계약자라고 하면은 그 규모라든지 자산 규모라든지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우리가 전문 보험 계약자예요. 자,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할 의무는 없는 거고요. 일반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번. 자, 보험계약 단계별 중요 사항의 경우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자, 15번.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보험 모집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면제한다. 자, 자필.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필 서명하는 것은 3대 기본지기의 하나인데 이거 반드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요. 자, 통신 판매하면은 우리 우편이라든지 팩스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단, 전화를 통한 통신 판매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다 자필 서명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번. 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5만 원 이내에 금품을 계약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 특별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1년도에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 미니멈.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은 특별이익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 5만 원이 넘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17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을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 보험 판매 자격이라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통신을 위해서 보험 판매하는 자들도 여러분들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면 됩니다. 즉 보험 모집 자격에 해당되는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 보험 대리점의 자격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통신 판매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통신 요건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8번. 자, 생명보험협회는 협정 위반 여부 조사 후 공정경쟁질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은 좀 법률 말고요. 우리 이제 협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협정은 여러분들 우리 보험회사만 관련을 짓는 거예요. 뭐 대리점이라든지 중개사는 관여가 안 됩니다. 회사들끼리의 협정 내용이니까. 자, 위반하게 되면 스스로 우리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금 이렇게 과태료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19번. 자, 생명보험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은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대리점은 아닙니다. 회사 소속만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1번. 자, 다른 회사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행위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협정의 제재 대상이다. 우리 제재 대상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무자격자 또는 우리가 경유계약, 뭐 작성계약, 승항계약, 뭐 특별이익, 뭐 험담하는 거, 모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재하는 거지 스카우트까지 제재하지는 않아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22번. 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심사 승인된 관리 번호가 부여된 보험 안내자료만을 사용해야 되면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험 안내자료는 누가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승인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자, 우리 금융감독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23번. 자,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완전 판매이며 인증 시 모집 실적이라든지 소득은 인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우리가 근속해야 되고 근속 요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에 90%, 2년간에는 80%의 유지율이라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집 실적이 일반적인 설계사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8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실적. 그죠? 영업력도 필요한 거고요. 최근 연도에 우리가 불안전 판매라든지 아니면 법규 위반과 관련된 건수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 설계사, 즉 법적인 우리 깨끗한 청렴도도 필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우수인증 설계사를 인증하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24번. 자, 우수 인증 설계사의 그 인증 기간은 1년이죠. 1년인데 여러분들, 우수 인증 설계사의 인증 기간은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25번. 자, 우수 인증 설계사는 각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협회가 선별한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봤죠? 최고의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불완전 판매라든지 유지율이라든지 근속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실적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수 인증 설계사까지 여러분들 주요 내용을 이렇게 봤고,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이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은 충분하게 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